8월 20일부터 봉황면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20개 읍, 면, 동, 초도 순방에 나선 강인교 나주시장은 29일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을 합동으로 순방하고 영산포 중앙교회에서 가진 세계동 합동 동민들과의 대화에서 민선 6기 나주시의 시정 목표와 역점 시책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로 각 동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판근 시의원, 홍철식 시의원, 장행준 시의원이 참석하여 동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신임 강인교 시장에게 거는 기대를 반영하듯 많은 동민들이 참석하여 동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건의로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시정 목표도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입니다. 살아오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부부간의 소통, 자식과 부모와의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시장과의 소통입니다. 얼마 전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국민과 소통하라였습니다. 소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통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소통위원회입니다. 시정을 공무원 중심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는 나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출범시키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제안에 대한 피드백이 더 빨라지도록 노력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898년 구한말 만민 공동회가 민의를 수렴했던 것처럼 우리 나주 원도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나주 시민광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시장 포괄 사업비도 세부 사업별 필요 예산만 반영토록 손질하겠습니다. 시장 업무 추진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고치는 것이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민선 6기 농업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농번기기에 용농자금 마련과 자식 학교 보내기를 위해서 높은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혼자서 다짐을 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 후에 받아왔던 벼 판매대금 매월 나뉘어서 미리 받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최저 생산비와 차액을 보전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올해 말까지 한전 등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합니다. 약 1만 명의 직원이 먹는 구내식당에 여러분들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로컬푸드 관련 조례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난 7월 의회에서 의결하여 공포되었습니다. 고령화 분야로 농촌의 젊은이들을 얻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계셔서 일손을 구할 수 없어 얼마나 어려움이 크십니까? 이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도시의 유인력을 농촌에 중개하는 기존의 농촌인력센터를 대폭 확대한 도농 상생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농번기 때 우리 어머니들의 번거로움 중에 하나가 밥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을 공동급식을 해왔지만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육묘장도 현재 10개소이지만 15개소로 늘리겠다는 것이죠. 고령화되고 분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려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곳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5곳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영농 부담도 줄고 농가 부채에서 한시름 덜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기 동안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과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나주 인구가 감소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아들, 딸들이 일할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70년대 말만 해도 우리 나주의 인구는 약 한 27만이었다고 합니다. 혁신도시를 계기로 청년의 영광을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전업주부들, 여성, 그리고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농촌의 마을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창업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천만 원가량 대출해 주는 것을 5천만 원가량 대출 금액을 확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그와 같은 길을 열어놓는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나주는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복지 정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의 욕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복지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 나주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우리 시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학교까지만 실시해왔던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과 후의 프로그램,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등 초중학생 회의 어학연수,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에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년의 예산은 8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56억 원 정도 지원을 했었던 것을 24억 원 정도 더 늘려서 증액할 그런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토요 운영 경비도 현재 7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운영해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원도심과 우리 혁신도시의 균형 발전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불 꺼진 원도심입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이 우리 시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취임 후에 한 달 만에 낭보가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구 나주장사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의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노력을 해서 국비로 49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쪽빛도시 만들기 사업도
국가에서 18억 원이 국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삭길 조성이라든지 문화예술,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영산포는 9시만 되면 불이 꺼진 도시가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가장 먼저 우선해서 우리 도로도 영산포로 확대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조치를 해가겠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나주목 문화예술단도 2015년부터 출범시키겠습니다. 원도심 재생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특화거리 지정 등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홍어의 거리, 죽전거리 등 식도락거리의 빠른 조성과 혁신사한단이라고 여러분들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사한단을 우리가 혁신사한단으로 이렇게 명을 바꿨습니다.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침체된 남북권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사격장, 벨로드롬 경기장,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등 우리 시 소재 체육시설들을 이용한 스포츠 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격 사이클 외에도 게이트볼 대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국 단위 체육 경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발 효과를 더욱 키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올해 11월 세계 10대 에너지 기업인 한국전력이 이전에 오면서 사실상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혁신도시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안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나주에 고층 빌딩이 즐비한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나주에 100년 만에 찾아온 그런 기회입니다. 혁신도시 면적은 220만 평가량 됩니다. 광주 상무 신도시의 2.2배에 이릅니다. 우리 시의 일간 예산이 5,300억 원 정도 됩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기관의 1년 동안 예산은 약 한 85조 원가량 됩니다. 우리 시의 예산의 약 한 160배가량 되지요.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얼마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356조 원이라는 것이죠. 약 한 4분의 1이라는 돈이 우리 나주를 통해서 아마 전국에 나갈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혁신도시 조성에다가 머무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1,100억 원이 들어가는 빛가람 사물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실감 미디어 산업들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10대 에너지 기업인 한전의 조한익 사장님과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버금간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을 약속을 했습니다. 5번째 교통 문제입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 마을에 마을 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도 선거 운동 과정 중에서 산지 오지 마을을 방문하면서 이분들의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혼자서 다짐을 했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48개 마을에 마을 택시를 우선 운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역의 KTX 정차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큰 선물도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정차 횟수가 4회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지난 8월 18일부터 하루 12차례 정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녀들 집에 방문길이 훨씬 지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노력은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노력을 다해 주시고 국회의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가 노력을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위대한 성과물들입니다. 임기 4년 동안 오직 시민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좀 질책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다면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과는 저 혼자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지원군이 그렇게 되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 신병훈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함께하지는 않지만 우리 김옥기 도의원, 우리 김판근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과 함께 나주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동, 영산동, 이창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출범한 제 민선 6기 나주호가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정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